입니다. 자,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오는 6월 7일 날 지금 선고가 나죠. 근데 보석 심리를 하는 재판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보석 심리를 하는데 이 이화영의 부지사가 변호인이 아니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이 유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판사한테 자료 다 읽어봤냐? 왜 다 읽어보지도 않고 재판하냐? 이렇게 지금 판사한테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판사, 변호사가 간이 아주 부어도 세게 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아니 자기가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판사를 거의 겁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지금 민주당 이렇게 의석 많이 차지하고 이재명 대표 다음 지금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당신 똑바로 해. 정신 안 차리면 안 돼. 라고 지금 판사한테 군기 잡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상 뭐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수하겠다, 검수완박, 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히 분리하겠다 그러지만 사실 더 관심이 있는 것은요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네. 왜?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사법부에서 유죄 때리면 정치 생명 끊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수사는 거의 이제 끝났거나 이미 끝났거나 이제 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김현철이라고 하는 변호사가요.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이화영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 이 사건 판결 결과는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그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세 이유를 굳이 거기다가 설시라고 하는데 법률 용어로 네. 거기다 그때 굳이 적시를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이런 건데 이번에는 이토록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유죄 판결을 만약에 이화영 때리게 되면은 상세 이유를 반드시 설시해라. 이거를 이 김현철 변호사란 자가 4번이나 반복했대요. 네. 4번이나.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사실 이화영 결심 공판할 때 있잖아요. 네네. 이화영 변호사가 그때 또 뭐라고 한 이야기 있었냐면은 이재명이 무죄이니까 이화영도 무죄다. 최후 변론은 그런 식으로 그렇죠. 했어요. 인가요. 이재명과 이화영이 대북 불법 선거의 공범인데 이재명이 무죄이니까 그러니까 주범인 이재명이 무죄니까 종범인 이화영도 무죄다. 그런 논리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거꾸로 뒤집히면 요번에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재명에도 유죄를 때릴 거 아니냐.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죄를 때릴 때는 상세유를 설시를 해라라는 거는 그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방어 전략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요. 지난번에 김동아 변호사가 지금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이화영의 변호사는 직접 법정에서 판사를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당신 유죄 내리면 이재명 유죄 내려진다. 자, 그러면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인데 당신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아? 당신 온전할 것 같아? 라고 지금 솔직히 판사한테 지금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 이화영의 유죄를 안 내리기 위해서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어요. 처음 봐요, 저도. 그거는 이 지금 총선에서 본인들이 이겼다고 아마 굉장히 힘을 과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를 겨냥해서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 이화영이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화영이? 이번에 집이요. 네. 전세 집인데 네. 그게 지금 보존 신청을 당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추징금 선고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추징금 같은 경우는 이화영이 이제 그동안 돈 받은 거에 대한 추징이 되는데 그러면 법원에 자동으로 그 집에 대한 재산에 대한 추징 보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체 재산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화영이 변호사비도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화영을 변호할까? 즉
이재명을 위한 변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변호인들이 볼 때도 내가 이거 변호를 잘하면 이 이화영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지금 잘 보이도록 하는 거니까 바로 오히려 그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화영이 무너지면 이재명도 도미노처럼 그렇게 이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화영 선에서 잘 방어를 해내면 이재명 지키기에 성공한다.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내놓고 그 저 주심 판사를 겁박을 합니다. 주심 판사가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했는지 의문이고, 야. 1심 선고일인 6월 7일은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 이화영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 이화영이 요즘 눈꺼풀이 떨리는 등 공황성 장애가 있다. 보석을 받아들여 건강을 회복한 후 판결을 받도록 해달라. 야. 막 겁박하는 거예요. 야, 아니 주심 어마어마하네요. 판사가 그걸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지가 멋대로 뭐 관심법으로 통독했는지 의문이고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네. 예. 참 이재명에게도 지금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하면 바로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만약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공범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검찰이 원칙대로 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이 일주일에 2번씩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기소가 되면 또 이 재판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꽤 이건 아마 뭐 사건 자체가 꽤 걸릴 텐데 문제는 연동이 돼 있습니다. 김성태도 7월 7일 날인가요? 그렇죠. 그날 선고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화영도 6월 7일 날 나오죠. 네. 그러면 그 한 달 사이에 2명의 공범들이 다 유죄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본인은 거의 빼박이 이제 유죄인 거예요. 왜냐 법원에서도 직접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고, 그렇죠. 그리고 김성태가 이화영에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사실관계도 사실상 법원이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가장 지금 핵심 고리로 등장한 게 이 이화영 1심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뭐 과거에 무슨 이화영 술자리 검사가 술 먹이고 뭐 회유했다. 뭐 이거를 또 막 연일 폭로했다가 사실관계에서 다 빗나가고 삑살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거 갖고 특검하겠다 뭐 그런 거고, 과거에 이제 검찰이 무슨 뭐 증거 조작한 거 장시호 사건 네. 그거 들고 나왔고 할래다가 그것도 삑살이 났잖아요. 네. 그 모든 소동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건 네네. 때문에. 네. 이게 이화영이 유죄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재명까지 연결이 된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재명에 대한 기소는 그거는 거의 뭐 100% 정해지는 건데, 그럼 그 과정에서 무슨 또 구속영장 한 번 더 치느냐 마느냐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한테는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사실은요, 제가 알기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원식이 뽑히는 걸 보고 굉장히 아마 위기를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많이 느껴서 본인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 다 이 추미애로 다 판을 짜놨는데 의원들이 지금 거의 90몇 명이 지금 다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의원들이 이게 지금 자칫하면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만약에 6월 7일 날 유죄가 나오고 본인도 유죄가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된다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유, 이재명 걸렸네. 안 되겠다. 줄 바꿔 타자.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상적으로 그렇죠. 보면요. 겉으로는 막 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뭐 벌써 지금 재판이 몇 개야. 저기 중에 하나만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저기 있다가 괜히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들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요, 그 선거법 누구죠? 누구 몰랐다. 네, 김문기. 네, 김문기 몰랐다. 그다음에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한 거다. 협박했다. 요게 사실은 벌써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네. 되는데 재판장 강규태가 그냥 하고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1심이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든가. 네.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 있잖아요. 예, 김진성 씨인가 그 자기 검사사증 사건인데 그것도 이제 뭐 비교적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대북 송금 있잖아요. 맞아요. 요 세 개가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가장 약한 골이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무너져 버리면요. 요번에 그 추미애 다 될 줄 알았는데 뭐 우원식이 되듯이 말이죠. 그런 현상들, 소리 없는 반란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개딸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측면이 있는 게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아마 이제 이재명에 대한 협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에 대한 협박이 뭐냐면 결국 이제 지금 이화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 말이야 내 유죄 나오면 당신도 유죄야.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신 다 책임져야 돼. 변호사 비용이고 뭐건 다 책임져야 돼. 지금 왜냐하면 지금 완전 개털이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러니 이재명에게 사실상의 이제 SOS를 취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 유죄 나오면 당신도 나하고 똑같은 신세다. 자 그러니 알아서 나를 좀 지원을 해라. 나는 아마 저는 의미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봐요. 결국은 판사에게뿐만 아니라 이재명에게도 상당히 지금 경고성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도 지금 골치 아플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본인이 대장동 변호사들은 다 배지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다음번에 배지를 이재명이 주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이게 본인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다 배지를 달았는데 뭐하러 또 열심히 충성을 하겠어요? 다음번 스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변호사의 이 항변은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아마 경고성으로 들렸을 겁니다. 이 재판 재밌게 돼가는데 이제 딱 얼마 남지 않았죠. 6월 7일이니까요. 네. 6월 7일이면 국면이 바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세상에 새옹지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어렵고 지금은 또 힘들고 그렇지만 또 세상의 분위기는 싹 바뀌어갈 겁니다. 싹 바뀌어가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 있었던가,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잘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 자체를 정말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용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상황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